네, 하는 사람도 즐겁고 또 보는 사람도 즐거운 순서죠.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결승선을 앞두고 결승선은 자꾸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의 주제라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은 높다라고 전해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거든요. 네. 사실 미국과 이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을 보면 5대 국가 플러스 1이라 P 플러스 1이라는데요. 이란과 핵 협상인데요. 워낙은 당초 3월 30일이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날 새벽까지 됐어야 되는데 네. 하루하루 늦어져 갖고요. 지금 또 오늘 밤 뭐 타결이 임박해 있는데 모르죠.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여튼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일에서 1일 그리고 2일이 됐고 자꾸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핵 협상 그게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포함한 5개국 플러스 이제 6개국이네요. 6개국이요. 그 플러스 독일에 갖고 6개국이 스위스에서 뭐 주구장창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쟁점은 핵에 대한 핵 개발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핵 개발을 안 하면 대신에 뭔가 좀 풀어주겠다. 경제 제재를 해주겠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네.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해서 막판 진통에 몰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핵 협상, 핵을 만들지 않으면 뭔가 규제가 주어지던 경제 부분은 좀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란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요. 네. 이란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그냥 뭐 이라크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란 하면 우리나라 관심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축구할 때만 이란이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맞아요. 우리가 이란을 이겼나 모르겠는데요. 수도 테헤란이 있고요. 이슬람공화국, 페르시아. 중요한 것은 면적이라든가요. 인구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네. 대충 보면 17에서 20기권에 사 있는데 GDP가 여기만 30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2014년 기준인데 이게 한때는 예전에는 18위, 17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3, 4년 동안 거의 10년을 겪으면서 경제 규모가 많이 30위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소스 자체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란 하니까 갑자기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 영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란은 한때 이제 그 팔라비 왕조 때만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맹주입니다. 네. 그 산업, 경제, 그 영화, 뭐 문화산업이 아주 중요해갖고요. 혹시 오프사이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2006년, 7년 영화인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축구장에 못 들어가는 여성들 이야기 다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축구장에 워낙 인기 있는데 여성들은 거의 못 들어가요. 축구장에.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이상한 나라가 네. 되겠는데요. 또 하나 그때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나라가 경제지가 심하니까 석유는 생산 많이 하는데 경제시설이 부족해서 휘발유를 배급할 정도로요. 경제지가 심한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란의 얼마나 잠재력이 큰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아카데미상을 비롯해서 뭐 베니스 영화제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영화도 상도 엄청 많이 받는 게 이란이다. 본질에서 벗어날 뻔했어요. 네. 또다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란 핵 협상 그렇다면 이게 타결이 된다면 글로벌 영향을 한번 점치고 싶어요.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방에서 딱 막으면 제일 먼저 막는 게 금융 자산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요거.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생산 이런 것들, 석유를 좀 더 많이 좀 수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철강 쪽에 이제 수입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수입, 그러니까 무기 못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들, 이런 걸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란하면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가잖아요. 유가가 조금 더 풀리게 되면 내려가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어떤 산유국별로 그 순서를 보면 이란은 이미 지금 세계 6번째 나라로 원유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 미국이 1, 2를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 러시아, 중국, 캐나다, 다음에 이란이겠고요. 한 35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맨날 상생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100만 배럴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0만 배럴 이상의 200만 배럴 늘리는 것은 3, 4개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이 풀릴 것이다 원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란과 그 관계가 좀 돈독했어요, 예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규모 줄어들어 있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모두 대한민국 3위입니다. 네. 그만큼 양국 간의 거래가 많은 거죠. 이게 예전에 당연히 원유 같은 거 수출이 많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철강이라든가 이거 자동차 부품 있는 게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3위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던 건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 금속, 이렇게 자동차, 이런 부품 쪽이 많이 수출이 됐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와 이란 같은 경우는 앞서 이 수도가 테헤란이란 걸 듣고 생각이 났는데 테헤란로가 거기서 따온 건가요? 아, 그거 강남 테헤란, 예, 그죠? 예, 맞아요. 그 테헤란로가 1976년인가 그 테헤란 시장에 와서 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네. 제가 그 외국에 살 텐데 갑자기 주위에 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네. 저를 막 보면서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란 사람인 줄 알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인 건 딱 느낌이 안 거죠. 이 친구가.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살았냐. 서울에서 왔다니까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경계에 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란 쪽이 내는 거 보면 약간 영화 조금, 보면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반가워 악수 막 하는 막 껴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서울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란에요? 예, 네. 이란은 서로가 있어 서로 양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로라는 거 이름은 전 세계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테헤란에 있고요. 또 하나가 프랑스 어디 남부 지역에 하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서울로가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산업별로 영향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건설에 대한 영향 없습니까? 아, 맞습니다. 당연히 이란이 이번에 경제제가 풀면 그동안 10년 동안 SOC 투자 거의 못했고요. 네. 물 같은 거 다 못했고요. 정유시설 같은 걸 좀 더 잘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장 클 것이다. 네. 뭐 일부에서 뭐 300억 달러, 500억 달러 연간 발주가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철강 수입을 거의 제한했기 때문에 네. 철강 쪽의 수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워낙 많은데 공장들이 예전부터 있는데 부품 쪽이 부족하거든요. AS형 자동차 부품. 아하. 그러니까 오래된 차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품 쪽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건설, 철강, 차, 부품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단순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얘기해 주시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좋아질 거, 요게 제일 좋아질 것 같다. 요거 한 두어 개만 얘기해 주시죠. 왜 민영 씨가 그 딴지냐라는지 알겠어요?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딴지를 저한테 거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참 이럴 때보다 곤혹스러운데 자신 있으면 하나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림 산업이 일단 관심일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왜요? 대림 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1975년도인가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란에 갔나 회사예요. 그러니까 친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도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란 제재 풀린다 얘기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대림 산업이 제일 먼저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림 산업이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석유화학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개보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글로벌 경쟁력 있는 탑 레벨의 글로벌 탑 5에 들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둘은 자동차용 강판 시장, 그러면서 포스코, 포스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만도 이 정도가 말은 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저희가 또 한 발 빠르게 이 이슈 짚어보면서 그에 맞춤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